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아입니다. 오늘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박용우 박사님이 쓰신 내 몸 혁명이라는 책인데요. 읽으면서 저도 몇 번이나 이게 맞았구나 하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닭가슴살이랑 샐러드만 먹고 저녁에 지친 몸을 이끌고 운동까지 했는데 체중계는 꼼짝도 안 하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요. 오후만 되면 단 게 엄청나게 당기고 주말에 밥 한 끼 제대로 먹었을 뿐인데 요요가 딱 찾아오고 이런 경험 있으시죠? 그 순간 드는 생각이 보통 내 의지가 약한 거구나. 내가 참을성이 없어서 그래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박용우 박사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거 여러분 잘못이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진짜예요. 문제는 의지력이 아니라 우리 몸속의 대사 시스템 자체가 고장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특히 오늘 이 내용이 암 투병 중이신 분들이나 혹은 치료 후에 건강 관리를 막 시작하시는 중장년층 분들한테 정말 중요하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 과정에서 체중이 갑자기 변하거나 입맛이 이상해지거나 극심한 피로도 경험을 하시잖아요. 그게 왜 일어나는 건지, 내 몸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 책이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의 뇌가 몸무게를 조절한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 뇌 안에는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 몸이 유지해야 할 적정 체중을 딱 설정을 해두고 있어요. 이걸 세트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마치 이게 에어컨 온도 설정처럼 몸이 그 기준 온도를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트 포인트를 조절하는 핵심 호르몬이 바로 렙틴입니다.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쉽게 말하면 뇌에다가 나 배불러 이제 그만 먹어도 돼 라고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배가 고프면 렙틴이 줄어들면서 빨리 뭔가 먹어야 돼 라는 신호가 오고요. 원래는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패스트푸드나 과자 같은 이런 가공식품, 또 청량 음료에 들어있는 액상 과당, 만성 스트레스, 그리고 몸에 지속되는 염증 상태, 이런 나쁜 환경에 오래 노출이 되면 렙틴 신호가 뇌까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걸 바로 렙틴 저항성이라고 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몸에 지방이 이미 충분히 있는데도 뇌는 지금 심각하게 굶주리고 있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서는 계속 먹으라는 명령을 내리고 세트 포인트를 더 높게 재설정해 버립니다.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에 수면까지 7시간 이하로 줄어들면 이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렐린 호르몬이 요동을 치면서 밤마다 야식이 너무나 간절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이 상황을 설명하는 아주 기막힌 비유가 이 책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비유입니다. 건강한 우리 몸은 원래 탄수화물과 지방을 둘 다 연료를 쓸 수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예요. 낮에 활동할 때는 탄수화물을 쓰고 밤에 자거나 공복 상태가 되면 몸에 저장된 지방을 꺼내 써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밤낮 없이 이 간식을 먹고 야식을 드시면 몸이 지방을 연료로 쓰는 기능 자체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직 탄수화물만 태울 줄 아는 낡은 차로 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은 자꾸 쌓이는데 에너지는 없고 뇌는 탄수화물 달라고 비명을 질러서 단 걸 끝없이 찾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스펀지 비유예요. 우리 피하 지방, 그러니까 살 바로 밑에 있는 지방 조직이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남는 에너지를 임시로 보관해주는 창고인 거죠. 스펀지에 물이 가득 차면 한 번씩 꾹 짜줘야 다시 물을 빨아들일 수 있잖아요. 우리 몸에서 이 스펀지를 짜주는 게 바로 공복 상태나 고강도 운동입니다. 그런데 종일 앉아서 일하면서 쉬지 않고 뭔가 먹고 있으면 스펀지가 꽉 차서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그럼 갈 곳을 잃은 지방이 흘러 넘쳐서 간이나 근육 사이사이에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체중은 별로 안 나가는데 배만 볼록한 마른 비만인 사람이 왜 오히려 건강이 더 안 좋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바로 이 스펀지 용량 자체가 작아서 이 넘쳐나는 지방을 저장하지 못하고 간이나 근육에 직접 쌓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날씬해 보여도 장기에는 지방이 가득한 상태인 거죠. 암 치료를 받으셨거나 받고 계신 분들한테 이 내용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항암 치료 자체가 몸의 염증 상태에서 큰 영향을 주고 활동량도 줄고 식욕도 달라지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대사 시스템이 흔들리기 아주 쉬운 환경이 됩니다. 치료가 끝난 후에는 분명히 예전보다 덜 먹는 것 같은데 자꾸 살이 찐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여러분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몸의 대사 시스템이 변했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고장난 대사 시스템을 어떻게 고치느냐? 박용우 박사님이 설계한 4주 프로그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환우분들과 중장년층 구독자분들을 위해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이 프로그램은 식사량을 단순히 줄이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고장난 호르몬 신호 체계를 고치는 치료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암 치료 중이시거나 회복기이신 분들은 항암 치료의 결과를 좌우하는 게 바로 근육량과 체지방의 비율이거든요. 무리하게 굶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책 내용을 설명해 드릴 텐데 우리 환우분들은 하루를 온전히 굶는 단식 부분은 과감히 빼버리고 나머지 식단 위주로만 안전하게 적용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된 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본격적인 시작 전에 일주일짜리 준비기가 있습니다. 이 준비기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성급하게 바로 제한부터 시작하면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거든요. 준비기에는 딱 3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좋은 음식을 배불리 드세요. 억지로 양을 줄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가벼운 산책으로 몸을 조금씩 깨우는 거예요. 네, 세 번째, 저녁 식사 후 14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하루 7시간 수면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생체 리듬을 먼저 바로 잡는 거죠. 이렇게 준비기가 끝나면 그 다음 4주 본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주차별로 바짝 집중을 해서 들어보세요. 1주차에는 처음 3일이 가장 사실 힘든 구간입니다. 이 3일 동안은 탄수화물 공급을 아주 적게 줄이는 대신 단백질 위주로 드셔야 돼요. 이게 무엇을 하는 거냐면 꺼져 있던 지방 대사 스위치를 억지로 켜는 과정입니다. 잠들어 있던 하이브리드 엔진을 다시 작동시키는 거죠. 그리고 4일차부터는 점심에 잡곡밥, 반 공기와 단백질 반찬을 드실 수 있습니다. 이때 허용되는 식품은 무가당 요거트, 녹황색 채소, 두부, 생선, 해산물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중요한 건요. 우리 암 환우분들이나 체력이 많이 떨어진 중장년층 분들은 이 1주차 첫 3일간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끊는 단계를 절대 무리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근육이 빠지면 안 되니까 처음부터 잡곡밥을 조금씩 챙겨 드시면서 단백질을 든든하게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네, 이어서 2주차부터는 진짜 음식을 씹어서 포만감을 느끼는 훈련을 합니다. 저녁에 고기나 해산물 또 채소를 든든하게 드시되 저녁밥은 드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주 1회 24시간 공복도 도입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펀지를 한번 꽉 짜주는 단계인 거죠. 그리고 2주차가 끝나는 날에는 반드시 인바디 검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근육량이 원래대로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만약 근육량이 빠졌거나 부족하다면 3주차로 넘어가지 말고 2주차를 한 번 더 반복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우리 환우분들은 이 24시간 공복 단계는 패스하시고 삼시세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정답입니다. 스펀지는 단식이 아니라 이따 말씀드릴 가벼운 운동으로 짜주면 되니까요. 네, 3주차는 공복 횟수가 주 2회로 늘어납니다. 대신 그만큼 자연 탄수화물을 조금 더 허용해줘요. 단호박이나 밤, 바나나처럼 자연에서 온 착한 탄수화물들 말이죠. 이때부터 대사 유연성이 극대화되기 시작합니다. 지방도 잘 쓰고 탄수화물도 잘 쓰는 진정한 하이브리드 엔진이 완성되는 과정이에요. 마지막 4주차는 이 변화를 몸에 고착화시키는 단계입니다. 공복을 주 3회로 늘리되 이 단식일 사이에는 반드시 일반식을 먹는 날이 있어야 합니다. 연속으로 단식하는 건 절대 금물이에요. 사과나 배 같은 일반 과일도 하루 1개 정도 허용이 되고요. 이 4주를 잘 마치면 대사 정상화가 완성되고 이후로는 이 체질을 쭉 유지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운동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프로그램에서 추천하는 운동은 고강도 인터벌 운동, 일명 HIIT이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20초에서 40초 동안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만큼 전력으로 움직이다가 다시 40초에서 2분 정도 천천히 걸으면서 쉬고 이걸 4번에서 8번 정도 반복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 운동의 진짜 장점은 운동이 끝난 뒤에도 우리 몸이 수시간 동안 계속 지방을 태운다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 초과 산소 소모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운동이 끝났는데도 엔진이 혼자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육의 인슐린 감수성도 확 올라가고요. 이 1시간씩 힘없이 걷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 바쁜 분들한테도 가성비가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단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내 몸 상태에 맞는 강도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책에서는 고강도를 추천을 하지만 항암 치료 중이시거나 체력이 많이 약해진 중장년층 분들이 처음부터 숨이 턱끝까지 차게 달리시면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뿜어져 나와서 몸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식사 후에 가볍게 20분 정도 산책을 하시거나 의자를 잡고 맨몸 스쿼트를 하는 것처럼 내 몸이 편안한 강도부터 서서히 올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책을 읽고 4조 프로그램을 직접 해본 분들이 가장 크게 공감했다고 말하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바로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위로였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굶어도 살이 안 빠져서 혹은 단 것을 못 참아서 내가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너무 많이 탓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내 몸속 센서가 고장나서 지방을 못 태우고 있었던 거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이 독자분들이 엄청난 해방감을 느꼈다고 고백하셨거든요. 특히 체중이 갑자기 변해서 당황하셨던 분들이나 암 치료 후에 입맛이 이상하게 바뀌어서 걱정하셨던 분들한테도 이 메시지가 정말 큰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적게 먹는 것보다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구절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얻었다는 분들도 많았고요. 반면에 가장 힘들었다고 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바로 1주차 첫 3일인데요. 탄수화물을 갑자기 확 줄이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손발이 또 떨리고 심한 무기력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 뇌가 탄수화물 의존증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오는 일종의 금단 반응이에요. 무서운 게 아니라 일시적인 적응 반응이니까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이 정말 힘들 만큼 극심한 증상이 온다면 박용우 박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버티지 말라고요. 몸에 무리한 스트레스가 가면 오히려 근육을 분해하고 지방을 확 더 붙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드시면 3일 제한기를 건너뛰고 바로 4일차 단계로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커피를 하루에 여러 잔 드시는 분들이라면 프로그램 시작 전 준비기부터 카페인을 서서히 줄여가시는 걸 권해드려요. 커피를 갑자기 끊는 것만으로도 두통이 올 수 있거든요. 또 현실적인 장벽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사회생활입니다. 이 프로그램 기간에는 술 한 모금, 밀가루 한 입도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직장 회식이나 가족 모임에서 이걸 지키는 게 참 쉽지 않죠. 박용우 박사님은 가공식품이나 술이 단 한 번만 들어가도 이 뇌의 도파민 시스템이 자극이 돼서 의지력만으로는 조절이 안 되는 상태가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 한 달만큼은 주변에 미리 나 지금 몸 치료 중이야 라고 당당하게 선언을 하고 시작하시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혹시 어쩔 수 없이 중간에 한번 무너지셨더라도 좌절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바로 유지 모드로 전환을 해서 몸을 추스른 다음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박용우 박사님은 이 4주 프로그램을 다이어트가 아니라 치료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이 과정을 통해 오랫동안 달고 살던 지방간이 좋아지고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끊게 됐다는 분들, 또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생생한 후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진짜 목표로 해야 하는 게 뭔지 이 책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죠. 체중계의 눈금 숫자가 아니라 몸의 모든 대사지표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건강한 몸입니다. 몸이 제대로 회복되면 체지방과 뱃살은 생리학 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암투병 중이시거나 치료 후 건강관리를 시작하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몸이 힘들고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여러분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몸의 시스템이 잠시 흔들린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이 책에 나오는 과학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하되 내 몸 상태에 맞춰서 안전하게 하나씩 회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회복 탄력성이 강하니까요. 내 몸 혁명 서점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직접 읽어보시는 걸 정말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저도 공부가 많이 됐어요.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건강 걱정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시고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하고 따뜻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